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GPA는 높아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이 바로 EC 관련해서 EC의 구성이 현재 지금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거의 다 상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EC에 관련된 궁금증이 해소되는 날까지 EC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리즈로 편성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학생이 과학 관련된 메이저를 하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이고, 다른 영상들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이렇게 매우 훌륭한 출신들의 선생님과 온라인 실시간 클래스를 저희 A1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템 메이저를 준비할 때 우리가 EC를 어떠한 관점으로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이언스 메이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활동 그리고 아카데믹하지 않은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라는 특성상 아카데믹하지 않은 이 extracurricular라고 제가 써놓은 이 활동들도 아카데믹한 부분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배경으로 깔아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카데믹한 활동 안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교 클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따로 혹은 학교랑 같이 리서치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올림피아드 관련된 컴페티션에 입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카데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인턴십, 워크샵은 썸머 캠프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패션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olunteer,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각각의 세 가지의 활동들이 있으니까 총 6가지의 활동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때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학교 때는 이 모든 활동들 중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카데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부분에서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리서치를 본격적으로 하라, 그리고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맛을 보면서 점점 농도 짙게 활동을 해보라는 것인데요. 뒤에 가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일 때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직스, 올림피아드 바이오, 올림피아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각각 대회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차 예선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만큼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고 이만큼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캠프를 가게 되는,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을 치러서 대표를 뽑게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에 대한 수준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번 도전해 보는데 중간에 너무 어렵거나 흥미를 잃는다고 하면 그 과목에 올림피아드를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따라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어너스 클래스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AP나 IB 클래스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준별로 나타나게 되면 AP나 IB 수업이 이 어너스 클래스 수준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AP나 IB 레벨의 수준보다 훨씬 더 올림피아드가 어렵기 때문에 올림피아드가 이렇게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 어너스 클래스의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부를 진행하는데 너무 어렵게 판단이 된다 하면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곧잘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2차 시험까지도 한번
한번 붙을 수 있게 공부를 해볼 것인가. 보통 여기까지 이걸 통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어려운 책으로 좀 많이 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대학교 1학년생들이 보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거의 다 커버하는 수준에 플러스 2, 3학년들이 푸는 연습 문제, 그 대학생들이 보는 교재 안에서요,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을 꽤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되는 데까지 수준을 가져오면서 어너스 클래스 수준, AP, IB 수준, 그리고 올림피아드 수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서치를 또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제가 뒤에 것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이 중학교 학생들이 아카데믹하지 않은 활동 안에서 집중하셔야 될 게 제가 인턴십이랑 워크숍 그리고 패션 프로젝트 뭐 이런 종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은 활동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드리는 리스트들은 지금 보시면서 캡처를 해 놓으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미리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좀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것, 그래서 겉핥기식이라도 아까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도 일단 공부 한번 한 바퀴 돌려보는 것, 모르는 부분 계속 스킵하면서 그냥 한 바퀴 돌려보는 것,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활동들도 미리 뭐 준비를 해서 꼭 선발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준비 안 한 상태로 그냥 일단 지원 한번 해보고 운 좋아서 들어가게 되면 경험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설명된 것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식이나 연구 중심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열심히 뭔가 배워오는 활동의 중심,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캠프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기관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일단 지원서를 막 내보고 경험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올림피아드 관련된 것도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위에서 설명드린 앞에 저것들을 경험해봤다면 이제 리서치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뭐 리서치를 인덱스로 들어가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리서치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이 내셔널 스템 페스티벌이라고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이 단체가 교육기관들과 많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중학생 수준서부터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리서치 관련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앞에 저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면서 올림피아드 비슷하게 공부도 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 리서치도 할 거면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공부를 한번 해봤구나, 이런 캠프를 한번 가봤구나, 이런 워크숍을 한번 해봤구나, 이런 경험들을 축적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텐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카데믹한 것과 아카데믹하지 않은 것,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학교 클럽과 리서치와 올림피아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글씨가 정말 많다고 했죠? 이거를 전부 다 해보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카데믹한 부분 안에서 학교 클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많은 클럽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클럽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뭐냐면 이러한 클럽들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이 클럽 안에서 되게 잘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이 대회에 출전해서 나 덕분에 우리 팀이 다 같이 상을 받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학생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팀을 잘 만나서 그 팀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본인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이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잘 이렇게 많은 클럽들 중에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클럽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그러한 클럽을 골라서 대회를 출전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쭉 진행을 하고 가져와 보니 어느 정도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교 수준의 책을 공부하는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라고 하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9학년, 10학년, 11학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컴피티션의 시험을 봐보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잘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일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 이 학생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는데 가장 손쉽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깔려져 있는 판 안에서, 그러니까 명망 있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입상이 어렵긴 하지만 증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됐다 하면 이만큼까지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AP 시험이라든지 IB 시험에 준비가 그냥 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 너무 좋고 안 됐더라고 해도 이게 준비된 것이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리서치 페이퍼를 만들어서 논문에다가 실리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이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많이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ISEF라든지 JSHS라든지 National STEM Festival이라든지 Biogenius Challenge,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한 사이클을 돌릴 텐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3번 도전해 볼 수가 있고, 늦을수록 10학년, 11학년 이렇게 2번, 그리고 더 늦으면 1번, 이런 식으로밖에 도전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를 잘 준비를 했는데 전부 다 그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리서치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플랜이 있냐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게재할 수 있는 논문들, 그러한 기관들의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잘 안 됐으면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논문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이런 공모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이거예요. ACS가 American Chemical Society 해가지고 원래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막 발표하고 이러는데 고등부 세션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주제를 원래 공부했던, 원래 연구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고등학생인 신분인 상태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본인의 액티비티에 썼을 때 대학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한번 한 리서치를 버리시지 말고 이렇게 쭉 도전해 볼 수 있는 플랜 B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한 다음에 꼭 찾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학교 클럽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대회 나갈 수 있는 클럽이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적을 띄면은 굉장히 좋은 활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사이언스 페어에서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나면 플랜 B를 생각하시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 집중을 하시면 되고, 안 돼도 플랜 B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리서치를 진행하면 매우 의미 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같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끌고 갈 수 있으면 계속 끌고 와서 결과를 내면 좋고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당연히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GPA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 외부 수업,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내에는 더 이상 없는 수업을 외부에서 더욱더 수준 높은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면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9학년 때서부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각종 워크숍, 그러니까 뭐 캠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은 제가 다음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종류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여긴 이런 국립보건원인데 이런 데서 인턴십 할 수도 있고, 나사에서 인턴십 할 수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랩에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리서치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학교에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턴십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패션 프로젝트 혹은 어떤 단체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패션 프로젝트, 이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세 가지 예만 살짝 보여드리면 DIY라고 하죠. 이 엔지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아두이노 아니면 이 라즈베리 파이, 3D 프린터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걸 진행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커뮤니티 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무언가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이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폴루션, 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이 굉장히 잡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신분에서 거기에 이렇게 몸담고 그런 데이터 수집이나 자료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꽤나 의미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 사이언스 관련된 뮤지엄이나 센터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 피어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튜터링 하는 것도 당연히 볼런티어가 될 수가 있고, 환경 관련돼서 뭐 데이터 계속 모으고 이런 볼런티어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일 수도 있고, 과학 관련된 어떤 그런 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도우미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얼한 상황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뚜렷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관련된 학교 클럽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리서치도 하고, 그와 관련된 과목의 올림피아드도 공부하면서 외부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랑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도 전부 다 하면 아이디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특별한 학생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좁게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모이게 되는 것이라서 처음에 9학년, 10학년 때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목표가 좁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EC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이외의 활동들은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시작을 먼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는 과학편 말고 다른 인문학 관련된 활동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어떤 컴페티션이나 활동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EC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시리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 ett-test.com에서 실제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